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담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샘플을 김정은이로 잡았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주 분석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주 분석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사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공의 것일 수도 있고요. 국내 것도 그런데 원둔의 나라 김정은이의 사주가 그렇게 정확할까요?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론을 좀 떠나서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 샘플은 김정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생활인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사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저도 이름을 받아보면 집에서 지은 이름이거나 혹은 유명한 스님에게 지었다는 이름에서 이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건 아마도 획수의 문제가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획수입니다. 한자 사전을 보고 이름을 지으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 사전에 쓰는 획수와 이름에 쓰는 획수가 많게는 한두 자부터 8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물숫자의 획은 4획입니다. 하지만 붓으로 쓸 때 3획으로 찍을 수도 있고 2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서는 그 획수를 4획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획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사주의 분석에 일반인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필요한 기운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빵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이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름을 어떻게 분석해 보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마 인터넷에도 있을 겁니다. 대체로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요. 이름을 짓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보고 내 이름이 어떤지를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좋은 이름이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부르기 좋다, 부르기 쉽다, 의미가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고요. 조선 왕조 때의 기록들을 보면 획수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좋은 의미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새로 나온 이론들을 보면 한자가 없이 한글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란 학문이 수천 년을 이어온 이론이 체계화된 학문인데 이름에 대해서도 장명을 할 때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론을 좋은 것을 다 뽑아서 넣는 것이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이름이란 첫 번째, 이론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의 이름을 짓는데 이론이 많게는 8에서 9가지가 들어갑니다. 일단 이론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주와 맞지 않으면 빵점이다. 필요한 기운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불이 필요한데 물을 넣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겠죠. 또 나에게 나무가 필요한데 쇠를 넣어준다면 이건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되겠죠. 운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고 개명을 하고 하는데
나에게 나쁜 기운을 넣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의미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면 저는 좋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김정은의 이름은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김정은의 이름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이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획수를 가지고 이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해 봅니다. 자, 8획, 5획, 10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획수의 엄량이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은 엄량 5획론입니다. 이 획수의 엄량이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짝수와 홀수가 섞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짝수와 홀수가 섞여 있어야 된다. 짝수와 홀수가 섞여 있죠. 짝수고 이건 홀수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리를 봅니다. 소리. 자, 여기서 성은 키역과 키역은 나무에 해당됩니다. 시어, 찌어, 치엇은 쇠에 해당됩니다. 이연과 희엇은 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정원이란 이름은 토생금이라고 해서 이름 자체는 좋죠. 하지만 이 성, 김씨와 이 정이란 이름은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쇠가 나무를 베거나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보통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획수를 가지고 초년, 중년, 말년, 총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초년, 청소년기, 중년, 말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초년을 보겠습니다. 초년은 뒤에 세 개의 이름을 지을 때 뒤에 세자로 된 이름에는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15획입니다. 어쨌든 좋다고 나오죠. 지혜와 덕을 겸비했고 재물복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전도가 유망하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년을 보겠습니다. 이걸 청소년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8획과 5획을 더했을 때 13획입니다. 지목격. 지혜가 출중하고 처세로 대업을 성취하고 고귀한 발전과 명예가 있다.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년을 보겠습니다. 말년은 성과 마지막 자를 더하면 되는데요. 18획입니다. 발전격이라고 해서 진취적인 생활과 강한 의지로 놀라운 발전성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좋다는 얘기죠. 자, 총은 전체를 다 더하면 됩니다. 세자로 구성된 이름에서. 그랬을 때 공명격, 좋은 머리와 명성을 얻고 성공한다. 총운이라고 봐도 되고 말년의 운이라고 봐도 됩니다.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용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에서는 너무 좋거나 나쁜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문자가 없다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이름과 같은 한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이름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의 이름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과연 필요한 기운이 들어있느냐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이 이름에 필요 없는 기운이 들어있다면 빵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소리의 토와 검. 자언오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음의 목화 토금수, 나무다, 불이다, 물이다, 쇠다, 이런 게 들어있는 것처럼 이 안에 한자의 안에 그런 게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언오행은 화생토, 여기는 불이 들어있고 여기는 흙이 들어있어서
순행이다. 충돌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필요한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주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김정은이의 사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김정은의 사주라고 가정하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해성입니다. 돼지띠입니다. 돼지인데 타고난 해도 돼지입니다. 자, 개해년입니다. 개해년.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돼지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검은 돼지고 농담으로 하면 물돼지죠. 자, 개해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얼축, 월에 태어났습니다. 축월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신금이라는 보석 혹은 날카로운 칼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주를 볼 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연, 월, 일, 시간이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고 그게 4개의 기둥에 8개의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3개의 기둥, 6개의 글자만 여기 있는 겁니다. 불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겨울에 태어난 수에게는 원래 이 신금이라고 하는 쇠는 병화라고 하는 불을 좋아합니다. 병화. 병화라는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 태양에게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불을 이 신금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결국 명예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근데 불이 전혀 없습니다. 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 심장과 소장이 나쁘다는 겁니다. 약할 가능성을 가지고 났다는 거죠. 근데 불은 없습니다. 자, 이게 어제 말씀드린 운명 중에 명,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 요게 대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김정은이는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올 때마다 큰 틀의 환경이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는 30세부터 39세 사이에 신유대운이라는 것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전부 쇠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유축합이라고 해서 금의 기운이 극강해진다. 이미 다 쇠지만 이 토도 금의 기운으로 변화해서 금의 기운이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계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흰 쥐의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라고 해서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는 뭐 형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 다른 형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식복 그런 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김정은이에게 아까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기운이 필요하냐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는 물의 기운이 강한 해에 태어났습니다. 수생목, 나무의 기운도 강해졌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의 기운이 없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신금에게 불이 없다는 것은 대체로 축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기가 가장 강한 시기이고 다 이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아까 김정은이의 이름에 불이 하나 자원오행이라는 것에 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기운이 하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좀 더 많이 들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주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물과 나무의 기운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조금만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대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로지 금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땅의 기운에 다시 합이 생기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인생의 계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계절이죠. 자, 이 김정은의 기운을 강하다고 하면 물의 기운이 필요하고 불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물의 기운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계절이 물이고, 태어난 년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난 계절이 겨울입니다. 물의 계절이죠.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하는 계절이다. 또 나의 기운을 더 극강하게 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크게 좋은 인생의 계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대운과 큰 틀의 환경과 올해 1년의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려운 사주용어를 대체로 안 쓰겠습니다만 겁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재물을 뺏어간다는 것은 나의 권력을 뺏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나에게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얼경합이라는 좀 어려운 이론인데 나에게 있는 돈, 이거를 여자로 보기도 합니다. 돈과 여자를 나의 경쟁자, 성별이 다른 형제, 그렇게 보면 돈이겠죠. 뺏어가는 한 해에 들어와 있다. 뺏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쥐띠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조금의 이론을 말씀드리면 해, 자, 축 이렇게 하면 이걸 수국이 만들어진다. 수국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어떻게 보든 간에 혹자는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좋다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이 더 크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특히 불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불이 그 어디에도 없는데 물이 강해지게 되면 불을 치게 되겠죠. 심장과 소장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기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물이 있고 여기에도 물이 있고 이 안에도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물론 얼목이
이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많은 물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어디냐? 나무는 간과 쓸개를 의미합니다. 물의 기운이 극강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의 기운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몸에는 수기가 너무 강해지는 거죠. 지금도 물 먹은 돼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이 너무 많아지면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월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운. 현재는 경진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진월. 여기에 보면 1년의 운도 경이 들어와 있고, 아까 겁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존재, 나의 권력을 뺏어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들어오는 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의 돈을 뺏어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좋지는 않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 1년의 운과 한 해의 운을 보면 또 물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물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기운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월운을 보면 타고난 원국, 타고난 사주, 명과 그 다음에 월운과 1년의 운과 월운을 같이 한번 보면 이번 달의 운과 이 타고난 연의 운은 진축파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진축파. 나의 자리가 흔들린다, 깨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의 운과 월운을 보면 진유합화 금이라고 해서 다시 또 금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나의 기운은 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약으로 봤을 때는 토생금에서 약하지 않은데 또 금의 기운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또 나무를 치게 되죠. 금극목이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 더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 불의 기운이 또 약해집니다. 또 심장과 소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역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쇠를 녹이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광로에 굉장히 큰 쇠를 넣게 되면 도리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은 쇠를 녹이지만 쇠가 불을 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역극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름을 봤을 때 김정은이의 이름은 괜찮다,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이름의 이론은 좋지만 들어가 있는 기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거는 좋지 않거나 도리어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은이의 사주를 이게 맞다고 가정하고 봤을 때는 현재의 처한 운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 나의 재물과 나의 권력을 뺏어갈 수도 있는 운, 혹은 나의 기운이 너무 강해짐으로 인해서 도리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계절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1년의 운 속에, 새 운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월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5월 초순을 넘어서 가면
그때는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계절이 불의 기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불의 기운이 맞다라고 본다면 저는 대체로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좀 더 살아나는 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현재 문제가 있다면 5월 초를 넘어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운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이의 이름과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분석하는지, 좋은 이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